듣기만 했는데 문법이 저절로 익혀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보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가 안 들리는 또는 읽혀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어를 정보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아니라. 전통적인 방법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것은 문법을 규칙을 먼저 배우고 그러면서 접근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효율적인 방법은 실제 언어 노출, 아래에서 프랑스어 녹음 청취를 통해서 실제 언어 노출을 통해서 얻는 방법은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효율적인 방식은 실제 언어 노출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문법을 습득하는 것이라 합니다. 문법을 규칙으로 배우는 것은 노래를 설명으로만 배우는 것과 같아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없는 거죠. 자, 또한 정보라는 것과 의미라는 것은 다릅니다. 해석이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됩니다. 문법 중심 학습의 한계 지문에서 말하듯 학교 교육에서 문법 규칙을 배우는 것은 실제 언어의 감각을 키우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노래의 감정을 악보 설명만으로 배우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영어 문장을 듣고 또는 읽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의미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달려있죠. 언어를 배울 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보다 정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보보다 문맥 속에서의 그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체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단어를 따로 암기하기보다 영어 단어를 따로 암기한다는 건 의미라기보다는 정보에 가깝습니다. 문맥 속에 자연스럽게 의미를 추론하는 이게 진짜 의미입니다. 그 방식으로 학습하는 게 좋겠죠. 추론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동전 던지기 예시는 아래에서 나오는 지문인데요. 하여튼 동전 던지기 예시는 같은 결과라도 해석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어도 마찬가지로 같은 문장을 듣고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해석 연습보다는 반복을 통한 패턴 인식, 이 패턴 인식은 unconscious,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향상이 더 중요합니다. 듣고 익혀라는 거죠. 규칙이 아닌 리듬을 들으라는 얘기죠. 의미는 해석 속에 있습니다. 지문의 핵심은 영학습에서 무의식적이고 반복적인 노출, 문맥을 통한 의미의 체득, 그리고 감각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문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언어의 흐름과 느낌을 몸으로 익히는 방식이 진짜 영어 실력을 만듭니다. 자,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출처는 어딘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럼 실제 실험했던 거고요. 첫 번째로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갔어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들은 그래머 룰을 배웠고요.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학교 갈 때 하는 방식. 요즘 학원도 그렇게 하죠. 여러 학원도. 그런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세컨드 그룹은 프랑스어를 가르치는데 오디오 레코딩, 그러니까 음악 레코딩이죠. 프랑스어로 된 음성 레코딩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학생들은 레코딩이 돼 있는 프랑스어로 녹음되어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일을 해요. 공부를 한 학생들은 acquired grammar habit, 문법의 어떤 습성 같은 것을 습득했는데 unexpected, 이게 중요한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쉬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습득하더라. Learning grammar from rule. 룰을 통해서 그래머를 배우는 것은 뭐와 같다? Learning a interpretation, melody. 멜로디를 해석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Second hand. 부차적으로 explanation someone. 누군가 그 음악을 들었던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것을 간접적으로 해서 멜로디 해석하는 것과 같다. 직접 노래 들어본 적 없는데 이 사람이 노래를 설명해 줘요. 그럼 여러분 해석을 하겠죠? 아, 이런 음악인가? 라고 멜로디가. 그럼 멜로디 느낄 수 있습니까? 감각을 못 느끼죠. 이 음악은 어떤 음악이야? BTS 음악 너무 좋아. 근데 그 음악이 이 음악은 되게 exciting하고 굉장히 아주 눈물이 나올 정도로 좋아. 이러면 여러분들이 해석이 됩니까? 멜로디가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법을 배운다는 것은. 그래서 정보와 의미에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은 Call it a day, 일과를 마치다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것은 정보일까요? 의미일까요? 이것은 정보입니다. 의미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고정된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이렇게 확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정보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를 100개, 200개, 300개 외운다 하더라도 그게 영어를 하는 건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두 번 대화가 됐다 해서 우리는 그것을 언어를 한다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실제는 아니죠. 생각이 없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죠. 자, information meaning, 정보라는 것과 의미라는 것은 그 명확하게 not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The former, 정보는, 전자는 refers to uninterpreted data, 해석되지 않은 데이터예요. Call it a day, 그냥 하루 끝내다. 암기했죠? 해석이 여러 번 해석한 게 없어요. 그냥 데이터입니다. Sensory state, 감각적 그런 상태. 그것의 probability, 개연성은 어떤 상황에서 개연성은 쉽게 매주 측정될 수 있는 그러한 거예요. 쉽게 측정될 수 있는 것들이죠. let 후자는 의미죠. 의미는 refers to interpretation, 해석을 언급합니다. 또 데이터나 sensory state, 그런 데이터나 또는 감각적 그 상태에 대한 해석을 언급합니다. including special kinds, 특별한 종류의 뉘앙스나 values, 가치관 같은 것을 포함하죠. information entail, 정보가 꼬리처럼 붙어 있는, 자, 그 정보에 꼬리처럼 달라붙어 있는 이 묘한 차이, 뉘앙스 또는 가치들, 그런 특별한 그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언어죠, 바로. 그러므로 정보는 언어가 아니고 의미가 언어입니다. 또는 is intended to have, 이렇게 했으면 의도되어진 정보에 붙어 있는 뉘앙스나 가치, 또는 정보가 이렇게 해석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도되어진 그런 뉘앙스나 가치,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 특정한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죠? given situation, 특정한 상황이라고 하고 있죠. 막연한 상황이 아니라 딱 정해진 상황에서. 그래서 언어는 상황별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This apply to any type information. 이것은 어떠한 유형의 정보에도 적용이 되는데 모든 정보에 적용이 됩니다. 이 해석은 알람 시그널이나 sophisticated statement, 복잡한 진술 같은 거, 이야기, 말 이런 거 다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까 call it a day라고 했죠. 그것을 하루라 부르자,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했죠? 오늘 이걸 끝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take a coin tossing game, 동전 돌리기,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in which 그 게임에서 it decide to, 결정했어요. throwing through heads, 세 번의 헤드가 로 연속적으로 나오는 건 win, 승리와 같다, 승리한 걸로 하자라고 결정했어요. 그 헤드가 연속 3번 나오면 이기는 겁니다.
if a certain player, 어떤 플레이어가 end up, 결국 constantly, 일관되게 desired outcome, 그 원했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defeating all, 모든 챌린지 내 플레이어, 그 플레이어에 도전했던 모든 일을 이긴 거죠. 그때 우리는 tend to interpret outcome, 그 결과를 해석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그게 이제 언어라는 거죠. Either as a work of fortune, 야 이거는 행운의 결과야. 또는 그렇지 않으면 clever, 교활하면서도 undetectable, 탐지할 수 없는 그러한 속임수야라고. On the part of the winning player, 승리한 플레이어의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 속인 거라고. Interpretation, 해석이란 건 at the core, everything,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그리고 뭡니까? 말하는 거지 결국에. 우리의 언어에서 핵심이 뭡니까? 해석입니다. 바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의미는 뭐라고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고정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아, 그건 내가 정보를 배우는 거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것이 현지 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야. call it a day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애운다, 암기한다. 그러면 이것은 정보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영어를 배우게 되면 결국 근본이 없는 그냥 껍데기 몇 개를 암기한 거에 지나지 않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착각하죠. call it a day. 외국에서 말하는 게 틀렸어. 그 하나만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한 번 듣고 의미를 파악했다. 아, 지난 외국인이 가다가 사우스 코리아 했어. 들렸어. 너무 좋아. 이거 영어 하는 겁니까? 이건 정보죠. 그 다음에 대화가 이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 들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건 아닌 거죠. 그게 코리아데이란 거죠. 그러므로 정보를 제공하는 영어는 영어가 아니다.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 뉘앙스나 그 여러 가지 가치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겁니다.